바람과 그만큼 높은 파도, 그리고 많은 돌, 제주의 앞바다입니다. 여기 과거 해녀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작업복의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강인함이 느껴지는 저 모습은 지금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그런데 1932년 1월 수많은 제주의 해녀가 물질을 접어두고 거리로 나섭니다. 우리의 요구에 칼로서 대응하면 우리는 죽음으로써 대응한다 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투쟁은 1931년 6월부터 1932년 1월까지 약 8개월간 이어졌고 총 238회의 크고 작은 시위와 집회가 있었습니다. 참여 규모 또한 연인원 17,130명에 달했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당시 제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항쟁의 역사가 흐르는 제주로 함께 가보시죠. 제주를 상징하는 많은 것들 중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바로 해녀다. 긴 세월 동안 제주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경제의 한 축이었고 강도 높은 노동을 감내하며 굳건히 바닷속을 헤치고 삶의 무게를 견뎌온 제주 해녀들. 그런 그녀들에게도 일제의 압제와 수탈은 참아내기 힘든 고난이었고 1930년대 들어 항과의 역사가 시작된다. 물질할 때 쓰는 빗창과 끌로 총칼에 맞섰던 해녀들. 이제 그 시대를 기억하는 이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보시진 못했죠, 나이가. 예. 해녀분들이 이런 거 갖고 응, 이거 하고, 이거 창하고. 이거. 이거 하고 두 가지. 하고 마상 먹을 거 저던 가게. 비창과 끌, 그리고 당시 해녀들과 함께한 또 하나의 무기는 바로 노래였다. 우리는 제주도에 가히 없는 해녀들. 아침에 저 바다에 누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가사를 다 몰라요. 잊혀가는 그 노래의 흔적을 찾아 제주도 동편의 작은 섬 우도로 향했다. 우도에 도착하면 바로 항구 앞에 자리하고 있는 우도 해녀 항일운동 기념비를 볼 수 있고 기념비 하단엔 해녀의 노랫말이 적혀 있다. 해녀의 노래. 이 노래엔 어떤 사연이 담겨 있고 어떻게 해녀들의 항일운동에 힘이 되어준 것일까? 당시에 그 제주 해녀 노래 작사를 하셨던 이런 여사의 증언들이라든지 이렇게 현대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네, 있네요. 그 삶의 그 고난, 어려움들과 적극적으로 그 일제에 항거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그렇게 대중적으로 불려지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 노래가 그 일반화되거나 이 후세에 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박물관. 하지만 노래는 제주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되어 자료로 보존되고 있었다. 저놈들은 착취기간 설치해놓고 그 우도에서 오랫동안 물질을 하셨던 기억력이 좋으신 해녀분이 이 노래를 잘 기억을 하고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봤어요. 1932년 제주 전역에서 일어났던 해녀들의 항쟁. 거친 바다에서 물질로 가쁜 숨을 몰아쉬는 것도 버거웠던 해녀들. 제주의 해녀들은 어떤 이유로 집단적인 항일 투쟁에 나섰을까?
해녀의 노래에 그 배경이 담겨 있지는 않을지 노래를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 분을 찾아 나섰다. 김춘산 어머니 혹시 병원에 계시다고 들어왔는데. 아, 네. 몇 호실에 계세요? 301호에 입원하고 계시네요. 김추사님. 안녕하세요. 물질로 평생을 보낸 김춘산 할머니. 고단했던 무릎은 더 견디지 못하고 할머니를 병원으로 이끌었다. 할머니에게 해녀의 노래는 어떤 의미일까? 아주 슬픈 노래죠. 우리 해녀에 살아오는 우리 작업하고 우리 살림 살아오면서 그 생활하는 가사를 만들기 때문에 처음 들었을 때에는 잘 몰라요. 그게 하나하나 상상할 때에는 아주 우리 해녀에는 인애가 깊은 노래죠. 해녀 김춘산 할머니는 어렵게 노래를 시작했다. 배 없는 우리 해녀 가는 곳마다 저놈들 자치기관 설치해 놓고 우리들이 피와 땀을 자치하도다 가엾는 우리 해녀 어디로 갈까. 해녀들에 대한 일제의 경제적 착취와 수탈. 노래는 그에 대한 울분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일제의 침탈 이후 누적된 해녀들의 그러한 분노는 1932년 1월 대대적인 시위 사건으로 표출된다. (1932년 1월 7일) 5일장이 열리는 구자읍 세화리엔 해녀 300명이 비창을 들고 하도리에서부터 시위 행렬을 지어 세화장터에 도착하고 부근 마을에서 모여든 해녀들까지 합세한다. 이 일대가 구시장, 그 당시에 5일 시장입니다. 여기가. 그 당시에 이 기와집이 구자 이제 면장을 했던 분의 집이고, 그 당시에 있던 집이 이 집이 유일하게 지금 현재 원형대로 남아있는 집이라고 볼 수 있죠. 장날에 모인 수천 군중을 놀라게 한 80여 년 전의 항일 시위. 아직도 낡은 건물들이 옛 장터를 지키고 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해녀들이 이 일주도로가 꽉 차게 완전히 그 항일 측면하자면 골기를 한 거죠. 골기에 나선 이후엔 해녀 조합이 있었다. 해녀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됐지만 조합장은 해녀가 아니라 당시 제주 도사였던 다구치 데이키였고 권익 보호는커녕 수탈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5일 후 두 번째 세화장터 시위에선 해녀들이 일본 경찰의 주재소를 포위한다. 그곳에 해녀 조합장 다구치 데이키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된 물질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원하는 해녀들 앞에서 다구치 데이키는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다며 상황을 모면했다. 하지만 1월 12일 시위 이후에도 해녀들의 요구 조건이 반영되기는커녕 일경은 주동자 검거에 혈안이 됐고 시위는 점점 더 반일의 기치를 내걸며 과격해진다. 그 시위의 중심에는 야학에서 항일의식을 키웠던 나이 어린 해녀들도 있었다. 당시 25 어린 나이로 시위에 앞장섰던 하도리 해녀 부춘화의 딸을 찾았다. 아직도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딸 고영자 씨. 어머니, 아버지, 오빠, 그다음에 동생. 그녀는 해녀 부춘화가 겪었던 시위 현장의 상황을 그대로 전해주었다. 저런 조그만 하신 분한테서 어떻게 그런 엄청난 힘이 있었을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주제소 돌담 위에 서 있더래요.
그래서 막 했더니 뭐 난리가 난 거죠. 막 박수치고 만세 부르고 뭐 하니까 그쪽 사람들이 얼마나 이쪽 그 사람들도 막 오죽해 막 총을 쏘고 발포를 하고 난리를 쳤겠어요. 그 여자들을 그건 아무것도 없는 그건 맨손으로 정말 우리 어머니나 그 주동자들은 손에 비참도 아무것도 없이 나간 상황에서 그렇게 막 했더니 그냥 그 총을 쏘아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진압을 시키고 막. 부춘화와 함께 시위를 주도했던 또 한 명의 하도리 해녀 부덕량. 후손이 없는 부덕량의 묘는 조카가 돌보고 있었다. 부덕량은 부춘화, 김옥년 등과 함께 시위 주동자로 검거돼 목포로 압송됐고 모진 고문과 옥살이를 견뎌야만 했다. 그때 나이 겨우 23살. 하지만 13살 때부터 잠수를 한 부덕량은 벌써 10년차 해녀였고 시위대의 선봉에 있었다. 당시에는 뭐 일본 속국이 되니까 손에 뭐 무기 같은 것도 총기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여자의 몸이니까 오로지 가진 손에 든 거는 비창 같은 거 이런 호미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시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을 위한 도구, 호미와 끌, 비창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 도구가 되고 우리들의 요구에 칼로서 대응하면 우리는 죽음으로써 대응한다고 외치던 제주 해녀들. 가쁜 숨을 참아가며 건져올린 그녀들의 목숨 같은 해산물을 착취한 일본 제국주의. 해녀들을 항일운동으로 내몬 것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자들 스스로였다. 일본 상인들이다. 그 다음에 그 해주업자들한테 그 오히려 그 유리하게끔 가격을 이제 내려버린다든지 해녀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권익들을 침해하는 쪽으로 나아가 버리니까 자신들의 권익 그 옹호를 위한 투쟁인과 동시에 그 결국은 일제 이게 어용조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그 반일적인 그런 투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주 해녀 항일운동은 해녀뿐 아니라 청년 지식인 계층이 함께한 범계층적 독립운동이었다. 강관순. 주재소 습격 사건 관련 기사에 등장하는 이 이름은 바로 우도 해녀의 노래 기념비에서 본 바로 그 이름이다. 해녀의 노래를 지었다는 강관순. 그는 누구일까? 우도 출신이기 때문에 어머니도 해녀이고 그리고 누나도 해녀이고 이렇게 해서 그 해녀들의 심정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 일제에 항거하는 그런 가사를 정리를 해서 해녀들에게 부르게 한 겁니다. 해녀의 노래를 지은 강관순의 후손이 아직도 우도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에 우도 면사무소를 찾았다. 네. 청진시에서 사망합니다. 번지는 없고. 그분의 그 자제분들도 혹시 여기 나왔나요? 자제분 기록은 지금 길려. 예. 누이. 이거는 또 누이 동생. 지금 현재 생존에 계시나요? 딸. 예. 강관순의 딸 강길려. 주민등록표에 선명한 딸의 이름을 확인하고 딸이 기억하는 아버지 강관순을 찾아 나섰다.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강길려 어머님이세요? 아, 강길려 어머님이세요? 예,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추운데 고생들이 네. 많네요. 가져가죠. 거기 가방 속에 간직하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꺼내 보여주는 딸의 모습은 사뭇 자랑스러워 보였다. 제일 왼쪽에 계시군요. 예. 네. 여기에서 세화까지 5개 부락.
거기를 다니면서 그런 항일 운동을 하셨다고 그래요. 기자로 활동했던 엘리트 청년 강관수는 야학을 통해 부녀자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계몽 활동에 앞장섰다. 그러던 중 제주 해녀 항일운동의 배우로 지목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해녀의 노래는 바로 그가 감옥에서 지은 노래라고 한다. 해녀들에게는 이제 속지 않도록 조합에 이제 물건을 이제 내놓더라도 속지 않고 적값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밑에서 더 그랬던 모양이에요. 강관순에게 해녀의 노래는 해녀였던 어머니와 누이에게 바치는 노래가 아니었을까. 이제 해녀로 살고 있는 그의 딸이 해녀의 노래로 아버지를 기억해내고 있었다. 지금 요새 신세대들 많이 유행되는 노래들을 부르니까 그 노래는 차차 이제 잊어져 가겠죠.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가슴 좀 아파요. 끝까지 부르면서 그것이 기억에 남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가슴 아프다. 배움없는 우리 애는 가는 곳마다 저놈들이 착지기간 설치해놓고 우리들의 피와 땀을 빼앗아가네. 가엾는 우리 해녀대로 갈까. 어떠세요? 해녀들의 애환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한데요. 바다가 아닌 거리로 뛰어들었던 해녀들, 그녀들의 손에 들려있던 이 비창은 경제적인 생존권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외세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항거의 상징이기도 했죠. 직업과 지위, 이념은 물론 성별까지 국권 회복을 주창하는 데는 그 어떠한 조건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갔으며 사회 전 영역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운동이 독립의 날을 앞당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꺼지지 않고 불타올랐던 광복의 염원. 그것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일제 그 수뇌부 암살이죠. 요인 암살.